안녕하세요. 대면 멘토 신범철입니다. 벌써 이제 올해 1월 4일인데 올 한 해도 다들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업은 여러분들을 옆에서 항상 서포트할 예정이니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할 영상 코오롱 인더고요. 코오롱 인더에 대한 이슈와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코오롱 인더는 이제 산업자재군에서 이제 타이어 코드, 아라미드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한 45%가 나온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코오롱 인더가 현재 지금 힘쓰고 있는 분야는 이런 아라미드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라미드 사업은 코오롱 인더뿐만 아니라 뭐 효성, 태강, 애경 등 이제 여러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연기금에서도 이런 아라미드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연기금이 이런 아라미드 말고도 이제 관심 있는 게 뭐 SAF 이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수급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뭐 아직까지 그런 연기금에 대한 것보다 이제 외국인에 대한 수요가 더 순매수가 더 많은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 뚜렷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런 수치 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는 정말 이제 연기금이 아라미드 사업에 관심이 많으면 그 이제 코오롱인더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코오롱인더 아라미드, 왜 연기금 아라미드의 사업을 이제 유심하게 지켜볼까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아라미드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앞으로 매년 9% 성장한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년만에는 이제 성장해서 10만 톤 정도의 물량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런 광 케이블과 이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가 이런 아라미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매년 12%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라미드 같은 게 뭐 전기차, 뭐 광 케이블 이런 것도 쓸 수 있지만 뭐 다른 분야에서는 이제 방탄복이나 뭐 고무수, 섬유 뭐 이런 부분에도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죠. 그리고 또 이런 전기차 같은 분야에서는 전기차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가벼워야 되잖아요. 가벼워야 효율이 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쓰는 차체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에 이런 아라미드 섬유를 쓰게 되면 이제 강철보다 간단하고 강도가 좋지만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의 효율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통신업체에서는 이제 지금 5G에서 조금 많이 쓰였습니다. 이런 이제 코오롱 인더가 어디에 납품을 했었냐면은 이제 세계 1위 전선 업체인 이런 이탈리아의 이런 프리지미안의 이런 광 케이블용 아라미드를 납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가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초고속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런 납품에 대한 물량이 늘어났었던 거고 또 이제 5G를 넘어서 이런 6G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아라미드가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광섬유를 대체해서 앞으로 아라미드가 사용하게 될 건데 이런 이제 광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보다는 정성 속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이런 외부의 충격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 아라미드는 이런 트래픽 속도, 그러니까 전송 속도도 좋고 이런 광 케이블보다 강도가 훨씬 더 좋으니까 앞으로 이제 차세대로 이제 5G, 6G 뭐 점점 더 발전될 때 이 광 케이블을 아라미드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코오롱 인더는 이런 사업 분야에 힘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이제 많이 가격이 그전에 가격이 많이 빠졌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언제죠? 이 23년 6월 달이네. 23년 6월 달에 가격이 한번 폭등을 했다가 이제 계속 질질질 끌어졌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바닥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현재 이런 매물대 바닥 구간을 살짝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올렸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 물론 이제 오늘 장이 마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물론 아직 장이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캔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점점 이렇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을 높이지 못하더라도
한번 이제 상승을 하고 내려가고 여기서 특별하게 저점을 낮춰주지 않으면 5평선이 내려졌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평선도 이제 20평선도 돌아갈 수 있다. 이건 60평선이네. 다시 말하겠습니다. 5평선이 다시 이렇게 상방으로 갈 수 있고 10평선, 20평선, 60평, 20평선, 60평선 점점 이제 배열을 갖출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바닥을 다 만들어 줬나? 그러면은 주요적으로 지켜줘야 될 부분이 이런 한 42,000원, 43,000원 못해도 이제 한 42,000원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는 일단 여기서 당장 크게는 못 올리더라도 지금 현재 오늘 캔들 모양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캔들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내일 뭐 며칠 동안은 저점을 해치지 않은 선에도 조금 이 부분에서 횡보를 해준다면 점점 이제 모여있던 이평선들이 풀려질 수 있다. 50, 20, 60 이렇게. 그러면 배열이 갖춰질 거니까 조금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바로 빠져버린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지지 구간이 43,000원 구간과 42,000원 구간을 잘 지켜주는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오롱 인더는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감이 기대감을 조금 가져도 되나 약간 싶은 이런 느낌인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평선에 대한 배열이 갖춰지지 않았으니 그리고 또 장기 이평선들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매물대도 있었을 거고 중간중간에 매물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못 올리더라도 그럼 바닥 부근을 헤쳐두지 않는다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오롱 인더는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코오롱 인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